오늘 아침 조선일보에서 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본 뉴스 1번이 한국군 무기는 최신인데 그 무기를 운용할 병력이 없다. 이게 심각한 문제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의 무기, 특히 세계적인 무기는 K9 자주포, 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K9 자주포도 요즘 현대화되어 있지만은 그걸 한문을 갖고 와서 훈련을 하려면은 장약을 나르는 이제 포고를 쏘기 위해서 하약, 장약을 나르는 군인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여러 사람이 그래도 일개조가 필요한데 그런 병력이 없어서 옆 부대에서 사람을 빌려서 훈련할 정도로 병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지금 문제는 뭐냐? 우리 한국 군대가 실전 경험이 전혀 없다. 실전 경험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이 1964년 베트남 파병 결정을 하고 난 뒤 73년 베트남이 멸망할 때까지, 공산화될 때까지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실전 경험한 것 외에는 경험이 없다. 또 물론 그 이후에 대간첩 작전 하면서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대간첩 작전 하면서 훈련을 많이 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한국군은 세계 어디 나라도 손색 없을 정도의 강력한 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민정부라고 하는 자들이 권력을 잡고 난 뒤 특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한국군은 군대가 아니었어. 훈련을 거의 안 했어요. 군사 합의를 김정은이 하고 와서 군사 훈련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국내에서 김정은이가 천내로 온다면은 실제로 전방의 병력들이 그 북한군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가 할 때 없다. 지금 한국군은 오직 미군이 아니면은 한국을 지금 방어할 수 있는 방어 능력 자체가 없다. 그리고 훈련되지 않는 군대는 군대가 아닙니다. 5년 동안 훈련하지 않은 저 군대는 군대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기서 말했던 게 평양에서 북한에서 무인기 5대 넘어왔다 그대로 넘어갈 때 그게 벌써 이제 횟수로 2년이 돼갑니다. 그때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군 장성들 70%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는가? 바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군사훈련 하지 말자 할 때 전판 다 입 닫고 있었던 그 군인들, 그 장군들은 장군들이 아니다. 아니, 군인들을 놓고 군사훈련을 하지 말고 가만 쉬어라 할 때 그때 어느 장성도 이래서는 안 돼. 군대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 과감하게 대통령에게 발언을 하고 그리고 그게 안 될 때는 옷을 벗고 나오고 할 수 있는 그런 장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군이 하나도 없었다. 결론은 뭐냐? 그런 장군들은 장군감이 아니다. 그래서 장군들이 똥별 소리를 내는 거야, 똥별. 그래서 지금 또 다른 위기는 정치발 위기입니다. 정치발 위기. 아까 문재인 발 위기도 있지만은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발 위기가 뭐냐? 선거 때마다 공약 치른다고 병력이 장교들마다 사병이 많으니까 사병들에게 공약을 줘서 사병 월급이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하사관 그리고 장교들이 있는데 월급이 거의 동급이에요, 동급. 그러다 보니까 하사관들이 에이 군대에 있을 필요 뭐 있어 하고 전역하는 하사관들이 지금 부직이 쓰고 그리고 하사관들 모집을 해도 거의 한 50%밖에 못 채운다 그래요. 누가 가겠습니까? 그 하사관들에게 국가와 국민이 대우하지 않는데 누가 하사관 계급장을 달고 부사관 계급장을 달고 군대를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국방 안보는 정치발 위기고 정치인들이 나라를 다 국방 안보를 다 구멍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적 행위를 입만 열면은 존경하는 국민을 위해 정치한다고 하는 자들이 국가 안보를 안위를 해치는 이적 행위를 김정은이도 안 하는 이적 행위를 한국 정치인들이 하고 있다. 그래서 심각한 위기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인구 위기뿐만 아니고 이 인구 위기로 인해서 발생할 파생적 위기가 심각한데 그 중에 가장 큰 위기가 국방 위기다. 그래서 국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군 구조개혁을 빨리 해야 됩니다. 옆부대에서 병력을 빌려오지 말고 병력을 통폐합하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군 구조개혁을 지금 상군체제, 해병대까지 하면 사군체제입니다. 이 상군체제에 대해서도 이거 통합군 운영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해야 되고 병력 충원 방법도 지금 60대도 다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군대 안에 정년도 부사관들 정년도 더 늘리는 방안, 장교들도 정년을 늘리는 방안, 그리고 지금 부족한 병력에 대해서 한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까지 병력을
모집하는 방안. 지금 병력, 일반 병사들 월급도 200만이기 때문에 사회 일자리가 없습니다.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50대 중반부터 60대 초반까지 군대 자원 입대할 사람들 군대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옛날과 달리 요즘 군대라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군대 가고 싶은 그 징병에서 모병으로의 전환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군대 가기 싫은 사람들 억지로 군대 보내는 것보다 나 그 정도 월급 받고 이런 자부심으로 군대 갈래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병과 징병을 함께 고민도 해봐야 되는 시점. 군 구조, 이 상군 체제를 또 다른 방안으로 변화시키는 방안 등등 여러 가지 방안, 흩어져 있는 군대를 각 부대를 또 통합 운영하는 방안, 여러 가지 부분을 지금 연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부족한 병력에 대해서 그 예산을 인력 갖고 고정비 지출하는 것보다 로봇 같은 것도 예산에 편성해서 로봇으로 대체하는 방안. 요즘 뭐 경계병들도 CCTV 같은 게 잘 돼 있어 갖고 안에서 통계실에서 통계만 잘해도 되는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은 국방 안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고, 그걸 고민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당장 실천도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보가 있고 여러 가지 위기가 있는데 그 위기 중에 안보 위기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안보 위기는, 경제 위기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은 안보 위기는 생존의 문제예요. 생존의. 죽느냐 사느냐, 생존의 무게입니다. 안보가 위기일 때는 우리가 또다시 나라를 뺏기고, 나라를 뺏기면 바로 국민들은 노예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노예의 삶을 살고 난 뒤 몇 년 후에 또 너는 조국을 배신했니 안 배신했니, 지금 친일이니 반일이니 민주당처럼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리석은 인간들이 없습니다. 결론은 지금 민주당에 있는 인간들을 보면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인간들의 집합소이고, 그걸 본인들 스스로 알면서 그걸 정치적으로 또 이용해 처먹고 있는 것이 또 본질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명쾌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당과 또 자신들이 보수 우파라고 하는 지식인들의 답변하는 그 답변의 무지에도 문제가 저는 심각하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658일 되는 미국 대사관 친미 시민들의 행동이 되었습니다. 어젯밤에는 종창화제가 또 수고를 했습니다. 아침 일찍 송화제가 또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님 비롯한 아군 스파이 또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